자, 승훈이야. 아이고, 피곤하죠. 방학이니까 또 피곤하고, 학기 중에는 학기 중이라 피곤하고, 우리 사람은 소미야 언제 안 피곤할까? 자, 102쪽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초반에 말씀드리는 딱 10분. 어쩌면 이번에 배울 제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초반 10분 정도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사실 수열이 왜 쉽다고 하냐면 방금 강조한 저 일반항, 제가 가끔 이제 때마다 님이라고 붙이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혹시 고1 때 그 검산식 님 기억나세요? 저랑 있어요? 검산식 님. 여기가 일반항 님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전부 다 얘가 해결해줘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이 일반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다음 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어쩌면 오늘 이 등차 수열이라는 어차피 이름이 있다는 말은 좀 중요한 얘기겠지. 이 친구에 대해 좀 분석을 거의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끝이 나. 양이 많지는 않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서 배울 하나 더 있어요. 등비 수열이라고. 총 2가지 수열을 배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걔가 공부하는 방식도 똑같고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잘 듣고 이해를 해봐. 자, 한번 위에 제목 옆에다가 등차 수열이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 한 필기 좀 도와드릴게요. 자, 수업 준비할 때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등차 수열은 되게 흔한 수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수열 중 하나입니다. 자, 이름이 있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자, 요런 거예요. 자, 1, 4, 7, 10. 네, 이런 수열입니다. 아까 앞장에서 제가 준 그 예시네요. 1, 4, 7, 10. 이런 수열. 자, 지금부터 뜻과 함께 몇 가지 용어랑 역시나 일반항 추측이랑 여기는 이름이 있잖아. 일반항을 추측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공식을 만들 거야. 이 친구는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 뜻이 뭐냐면 자, 등 뭐야 등? 혹시 이거 소미야 무슨 등자 같아? 너네 수학에서 뭐 등호 다 등이 뭐예요? 같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특징이 그러니까 이름 안에 특징이 들어있어요. 어차피 이름을 잘 보면 그래서 등차 수열이구나. 뭐가 맞냐면 뒤에 보시면 차 보여 차? 사실 봐봐요 여러분 이 차가 뭐냐면 영어로 치면 디퍼런스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사실 이 수열은. 근데 일단 우리 교재랑은 좀 설명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항상 불만이긴 해. 왜냐면 사실 이 친구를 직역하면 저거거든요. 차이가 맞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차이란 말이 뭔지 알지? 혹시 예린아 1과 4 차이가 얼마예요? 그리고 차이는 뺄 셈이 아니에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항상 양수가 나가야 돼요. 3이지. 이렇게 빼시면.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다시 여기도 소미야 차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같아요. 어쩌면 2개를 뺐을 때 위에 쓸까? 2개를 빼시면 이것도 3이고요. 여기도 3이고요. 여기도 3입니다. 어쩌면 차이가 항상 3으로 일정한 그런 수열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저희 교재에 보시면 교재 아까 밑에 1번의 뜻 보실래요?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했다라고 써있지. 근데 혹시 알나? 얘를 보기에 따라 일정한 수를 더한 거로 볼 수 있나? 1에다가 뭐 더한 거예요? 3 더한 거죠. 3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같은 상황인데 보기에 따라 일정한 수를 더했다. 또 가능하시고요. 혹은 반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시면 또 3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근데 개인적으로 이 이제 이름 자체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지.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흔하죠. 참고로 그거 알아? 참고로 여담인데 이 예시 말고 너네가 그동안 아는 것 중에 그동안 아는 것 중에도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까? 혹시 여러분들 너네들 그 자연수 알지?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실 자연수도 자연수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너네 자연수 나열하시면 1, 2, 3, 4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것도 등차수열 맞나? 손이요? 얘는 일정한 수 얼마를 더했어? 1을 더한 등차수열이야. 자연수가 등차수열이에요. 또 하나 보여줄까? 예를 들어 뭐 홀수열. 사실 우리 그동안은요 수열 이런 걸 안 썼거든요. 근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쟤네 다 수열입니다. 홀수열. 얘는요 1, 3, 5, 7 이런 것들이잖아. 얘는요 자 혜린아 일정한 수 얼마를 더했어? 다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차수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부터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등차수열이구나 이렇게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럼 이것도 근데 규칙 있잖아요. 3을 더했다는 거야. 그 얘도 뒤에 가시면 100번째 항도 있고 n번째 항이 있겠지. 일반항 추측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추측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 그걸 공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볼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제가 일반항 추측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일반항 추측을 하려면 좀 뭔가 이제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1, 4, 7, 10이 아니라 뭔가 좀 드러나게끔. 아마 얘는 막상 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앞에 것처럼.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항. 자, 첫째 항. 근데 1이죠. 뭐 얘는 뭐 더 할 게 없어요. 1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때? 둘째 항이요. 4잖아. 4 말고 이렇게 쓸 수 있나? 1가 4. 같은 말이죠. 그럼 혹시 세 번째 항은요. 7인데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사실 이 문제도 추측이 가능해요. 이것도 원래는. 제가 시간도 없고 그냥 좀 추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이야. 규칙 보이세요? 하나 더 해볼까? 10은요.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이 정도 써드리면 여러분들 n번째 항 추려할 수 있을까? 사실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고 n번째 항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이 이제 저희 교재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까?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항의 번호랑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자, 첫 번째 특징. 모든 항마다 1은 들어있죠. 그쵸? 그리고 이 수열에서 1은요, 제일 첫 번째 항 맞나? 자, 얘도 맨 앞에는 1로 시작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다 들어있는 건 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 규칙을 파악하자면. 그 다음 자, 맨 첫 번째에는 3이 없다가 그 다음부터 3을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더하기 시작해요. 근데 몇 개 더 있는지를 항의 번호랑 매칭할 거예요. 다시. 자, 두 번째 항일 때 송이야. 3 몇 개 더해? 세 번째 항일 때는? 네 번째 항일 때. 그럼 자, n번째 항일 때는 아연아, 3을 몇 번 더 할까요? n 빼기 1번. 그쵸. 3을 이제 이것보다 하나 적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더하기는 같은 말로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지. 이 말이 3을 n 빼기 1번 더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에 써있는 1번을 구하는 공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또 기억하시면 되고 등차수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이 내용들 뭐 책에 써있긴 해요. 자, 이제 방금 한 걸 바탕으로 일반항 구하는 공식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식에 필요한 파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혜린아, 여기 1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어쩌면? 여기 제일 첫 번째 항이 일단 필요하지. 저희가 앞으로 첫째 항을 영어 약자로 소문자 A로 많이 써요.
여기서는. 아마 그 영어에서 제일 앞, 어헤드 그런 건가? 제일 앞, 뭐 그런 의미의 A입니다. 자, 앞으로 A라고 쓰면 첫째 항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보통 암묵적으로 A라고 써요. A1 말고. 간단하게 A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자, 더하기. 자, 여기 뒤에 보시면 M 빼기 1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혹시 여기에 있는 곱하기 3. 혹시 이게 소미야. 여기서 3이 무슨 3인 줄 아세요? 너네 지금 이 3이 위에서 이 3인 거 다들 아시죠? 등차수의 뜻이 뭐라고? 일정한 수를 더한 거잖아. 그쵸? 요 일정한 수가 요 자리인 거야.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용어하는 여기서 요 일정한 수를요, 저희가 앞으로 두 글자로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먹는 거 같네.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는요, 공차의 영어 약자로 소문자 D를 많이 써요. 자, 이 D가 아마 디퍼런스, 그 차이의 약자야. 그 공차.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만들어 봤잖아. 다들 이제 이거 공감하시겠어요? 다시 여기에 아연아 왜 M 빼기 1 있다고? 여기가 N번째 항이면 D를 몇 번 더해요? 여기 항의 번호보다 한 개 적게 더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걸로 만든 식이야. 얘를 외우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등차수열 나오면요. 자, 기억해.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요. 일반항이. 얘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문제 등차수열이다. 얘 써놓고 시작하시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영어 하나만. 자, 여기가 첫째 항 자리고요. 이 자리가 공차라 불리는 일정한 수를 앞으로 제가 공차라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관련 문제 볼게요. 자, 14번, 15번부터. 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용어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파츠예요. 첫째 항이 뭔지, 공차가 뭔지. 자, 14번 문제, 승우야. 첫째 항 얼마야? 공차는 3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공차는 그냥 이제 보통 이런 더하기를 좋아하시니까 얼마를 더했냐 그 얼마가 공차입니다. 아시겠죠? 15번 문제. 자, 이거 소미야. 첫째 항 얼마야? 공차는? 이 경우는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겠죠. 다들 일단 이 대화는 되시겠죠? 그리고 자, 16번, 17번 문제는 위에 보시면 나 등차 수열인데 라고 써있기 때문에 뭐 빈칸도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규칙을 이해하셨으면. 자, 등차 수열 뜻이 뭐라고요? 일정한 원래는 차이가 같은 수열인데 보통은 저희가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일정한 수를 더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6번에 혜린아 혹시 빈칸에 뭐뭐 들어가? 다들 나오셨나요? 네.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추리를 하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아연아 17번에 빈칸 뭐 들어가? 그렇죠. 공차가 10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은 되게 중요한 수열이에요. 아시겠죠? 자, 18번부터 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자, 18번 문제. 저희한테 첫째 항이랑 공차를 주면 승우야, 셋째 항 구할 수 있게 어떻게? 자, 첫째 항이 3이에요. 그리고 공차가 2예요. 승우 도와줘. 자, 둘째 항 뭐예요? 셋째 항은? 예, 등차인 걸 이해하면 그냥 노가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문제가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한 번 더. 19번 문제. 자, 소미야. 자,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래요. 둘째 항 뭐란 얘기야? 셋째 항은요? 예, 등차라서 가능한 겁니다. 자, 등차의 뜻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자, 20번 위에 한 번 더 발표. 일반항 구하시오 안 물어봐도 수열의 가장 기본은 일반항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항 구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0번부터 해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측하는 거는 생략을 했고요.
공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도 한번 이해해봐. 그러니까 추측을 한 걸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20번 문제, 첫 문제니까 10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앞으로 하실 첫째 항은 A1 말고 그냥 A라고 많이 써요. 얘는 뭐 A1 첫째 항이죠. 자, 이거 두 개가 나오면 뭘 구할 수 있다? 1번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외울게요. 첫째 항 더하기 M 빼기 1 곱하기 공차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1반항이 돼요. 아시겠죠? 자, 물론 정답 쓸 때는 계산까지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검사는요. N에다가 1 넣어보시면 첫째 항 나오시죠? 그리고 2, 3, 4 넣어보시면 실제로 뭐다? 공차가 2일 겁니다. 1반항 만들 줄 알아야 돼. 자, 공식입니다. 자, 외우세요. 한 번 더. 자, 21번. 자, 한번 1반항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숙제는 과장 노트는 1반항만 잘 쓰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반항 님. 자, 때마다 님이 있습니다. 1반항 님이에요. 한 단어는. 자, 1반항. 그러니까 1반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1반항 잘 써본 친구들은 여기 진짜 할 거 없네요. 그 말을 합니다. 보통. 1반항 다 해주거든요. 모든 문제. 잠시 후에 경험하실 거예요. 자, 21번 문제 승우야. 혹시 정리해보시면 식 뭐 나왔어? 뭐 식로 말해줄래? AN? 잘하네요. 요게 이제 수열 자판기입니다. 그 자판기에 뭐 100을 넣으면 100번째 나오면 뽑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1반항. 한 번 더. 자, 22번. 혹시 알려나? 22번은요. 이거 1반항식 뭐 나왔어요? 3일 빼기 5. 감사합니다. 혜린아 23번 1반항식 뭐 나왔어? 마이너스 6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첫째 항이랑 공차를 그냥 줄까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냥 안 주는 문제가 뭐 유형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4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역시나 1반항 구하세요 문제인데 위에처럼 대놓고는 안 나와 있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뭐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등차 수열은 1반항으로 다 풀 건데 아마 하나씩 덜 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겠으면 1반항 쓰면 다 되는 거예요. 자, 24번 문제. 자, 승우야.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위에처럼 친절하진 않은데 첫째 항 얼마예요? 도와주세요. 공차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눈에 비를 피고 찾으세요. 나왔잖아. 바로 1반항 간다는 거야. 사실 이 문제 정도는 또 어렵진 않죠. 그냥 뭐 거의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요게 뭐다? 1반항입니다. N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검사해봐. 다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장에 예를 들어 27번 문제 한번 해보실까? 이제 1반항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가능하다.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진짜 별 것도 없어요, 본인은. 제가 막 비슷한 말을 작년도에 이거 검산식 할 때, 1학기 때. 검산식 쓰고 뭐 그냥 하면 된다고 말했던 게 있어요. 똑같아요. 1반항 써놓고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노가다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말도 안 되고 100번째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1반항 만들어 놓고 자판기로 그냥 하면 자판기 나올 거예요. 자판기로. 믿으세요. 자, 다들 뭐 손선님 벌써 뭐 다 펼치고 있고. 자, 27번 문제.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를 주면 이걸 다 준 거죠. 등차 수열 1반항으로 쓰자는 거예요.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입니다. 자, 암기하세요. 이름 있는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 없는 것들은 쉬는 시간 전처럼 추측을 하시면 돼요. 이름 있는 것들은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번 문제는 10번째 항 구하래. n에다가 10 대입하시면 되겠죠. 50, 10이구나.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30번 문제 풀어볼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한 적 있어요. 여러 문제 나온다고. 근데 이런 것들도 1반항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마이너스 32는 몇 번째 항이니?
노가다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항으로 다 푸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자, 가볼까?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일단은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저희 만들었습니다. 자, 암기할게요. 자,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5 맞나? 그 다음 이번 문제 뭐야? 마이너스 30이 몇 번째 항이냐? 요렇게 붙이면 되겠죠. 글로. 그때 n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항에 보시면 n값이 얼마나? 다들 18 나왔어요. 실제로 18번째 항에 가보시면 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일반항 관련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31번 가볼게요. 자,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스타일이 이제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역시나 또 일반항님 믿고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앞장과 다르게 다 알려주지 않고 세 번째 항 11이고 9번째 항 23이다. 등차고요. 그리고 일반항으로 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적으세요. 자, 일단은 이제 한 가지 가능성 보여드릴게요. 제 이번 문제는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는데요. 그쵸? 자, 모르시면요. 기억해. 모르시면 모르는 대로 A, D라고 두고 식을 만드시면 돼요. 저희가 알면 아는 대로 쓰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A, D라고 식을 세우라는 거야. 어쨌든 일반항을 세워야 돼요. 다시 알면 AD를 채우시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AD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 31번에 문제의 조건이 뭐야? 세 번째 항, 9번째 항 나와 있는 거잖아. 이 자리에다가 세 번째 항이니까 N자리에 3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승우야, N자리에 3 대입하면 어떤 식 나와?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 한 번 더. 자, N자리에 9 대입하시면 혹시 아연아 뭐 나오죠?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보실 작업입니다. 두 개 해나 뭐 하면 돼? 한번 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또 일반항 문제야.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AD라고 써. 일단 나는 모르겠고 그냥 일반항님 믿고 갈 거예요. 그분이 다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연립해서 AD 구하시면 식 만들 수 있겠죠. 흐름 이해돼요? 자, 이 문제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AD만 구하지 마시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34번 문제. 이번에 여러분 온전히 해보세요. 자, 지식이 늘었습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AD라고 써요. 저희부터 앞으로 이제 첫째 항은 A1 말고 그냥 A라고 말했습니다. A1도 괜찮긴 한데 그냥 A라고 쓰시면 됩니다. 공차는 D라고 말했어요. 디퍼런스. 차이의 약자야. 아마 A는 어헤드일 거예요. 맨 앞. 어헤드. 알면 아는 대로 쓰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어쨌든 기승전 일반항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기는 일반항이 다 해줘서 그냥 일반항 믿고 가시면 돼요.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승우야? 지금 34번에 정답 AM 뭐 나왔어? 나온 거 있어요? 다들 나오셨나요? 혹시 소매 나왔어? 축하합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어디까지예요? 일반항으로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다 되니까. 다음 장에 또 하나 유명한 문제 보여드릴까요? 35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약간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문제도 나와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8이고 공차가 4입니다. 등차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상태를 보시면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를 더하는 거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으로 양수가 될 때가 있어요. 몇 번째인지. 제가 노가다면 안 돼요. 괜찮긴 해요. 노가다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일반항님을 잘 쓰면 그냥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문제도. 35번 문제입니다. 이해부터 해보세요. 오른쪽 곰돌이가 하는 말 꼭 잘 들으세요. 일반항 먼저 구하세요. 수열할 때는.
다시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가 대놓고 나와 있는 건 재미없긴 합니다. 보통 시험에는 절대로 그냥 안 나올 거예요. 앞장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받아 먹을게요. 1만원 구해놨는데 이 문제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노가다 해볼까요? 잘 봐. 첫째 항이 이건데 공차가 4면요. 혹시 알나? 그 다음 항 뭐나? 마이너스 24. 그 다음은?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져요, 상태가. 커지다 보면 이게 이제 양수가 될 때가 온단 말이야. 그게 몇 번째냐는 거지.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건 어때? 적으세요. 어쩌면 요 일반한 요 식이 어쩌면 이 각각의 항을 약간 대표한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자, 데이터를 쌓아가세요. 자, 이게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이런 거 나오지. 그럼 승우야, 몇 번째부터 양수란 얘기야? 9번째부터 양수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양수가 아니잖아요. 음수고. 0도 한번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일반항 어디까지 써봤냐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쌓아가. 일반항 1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시험에는요, 자, 39번처럼 나올 거예요. 앞장 문제랑 이번 문제를 섞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항이랑 공차를 그냥 안 줘. 기대하지 마요, 여러분들. 절대 그냥 안 줄 거예요. 그걸 주면 다 준 건데.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그거 두 개를 좀 다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험에는 약간 39번처럼 앞장 문제죠. 둘째 항이 35고 13번째가 2인데 등차다 라고 주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페이지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양수가 되는 거, 경우에 따라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이런 분음식 관련 문제 넘어가요. 일반항 이용하세요. 자, 일단은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그러면 이것도 한번 다른 나왔을 것 같은데 느낌은? 소미야, 혹시 정답 39번 몇 번째 항부터 음수예요? 자, 혹시 14 나온 친구? 14 축하합니다. 다른 집 갔다 올게요. 사실 요 다음 장에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 다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 등차 중앙까지 하면 좀 시간이 애매한 거야. 근데 뭐 지금 벌써 30밖에 안 지났어요. 6페이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설명 끝났습니다. 등차 수열은 이 일반항으로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53쪽부터 가볼까요? 구명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뜻 나오시고요. 뭐 공차가 이런 거 당연히 요거 다 아시는 게 아셔야 됩니다. 저 밑에 뭐 이런 일반항 구해라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 일반항 구할 때는 추측하지 말고 공식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보시면 방금 했던 거 똑같이 나옵니다. 해보시고 자 156쪽 가볼게요. 자 156쪽에 방금의 등차 수열 관련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번 문제. 자 157쪽의 9번 문제입니다. 똑같아. 일단은 등차 수열 보자마자 끊고 일반항부터 쓰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A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숙제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 오시면 아 이거 진짜 좋구나 이거.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와야 돼. 뒤에 등비 수열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그때는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거기도 일반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맞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맞출 것이고 종교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보통 하다가 말잖아. 하다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믿으세요. 자, 나 등차인데 문제 조건이 A2, A4, 2 곱하기 A7, 이 32더래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A5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자, 웃으면 풀어봤어? 안 됐어? 자,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하자? 일단은 등차까지 끊고, 자, AD가 없으면 그냥 AD라고 쓸게요. 그리고 뭐 하자고? 보세요. 여기 이제 N에 2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자, N에 3대 4 대입하고, 그리고 2 곱하기 N에 7 대입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몇 번 해보시면 약간 이런 것도 외우게 돼요. 또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20 한번 정리까지 해볼게요. 자, A 동료항끼리 더하시면 되고 D 동료항끼리 더하시면 16D인가? 양쪽에 4까지 나누겠습니다. 놀다 가자고요. 수고야. 놀면 좋아하잖아. 자, 놀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마지막에 붙는 게 이건데 혹시 이거 아연아 얘가 먼저 아세요? N에 5 대입하시면. 그래서 이건 이거야. 그냥 얘요, 얘. 네. 그래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일반은 믿고 가시라는 게 이런 거 아닌 거야. 자, 믿음이 생겨야 돼요. 종교가 없어도 여기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시겠죠? 오른쪽 또 해볼까? 13번.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에 전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냥 모르겠고 일반어 쓰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정보들 다 대입해서 정리까지 해보시면 뭔가 조립해서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믿으세요. 굉장히 쉬워하다 보면 그냥 뭐 일반어 다 해주는 거 아닐까? 3단원 수연은 되게 빨리 끝날 거예요. 양이 제일 적거든요. 1단원 학교 가면 또 하실 거잖아. 물론 저희도 할 겁니다. 지수하려고는 연습할 게 많아. 연습 많이 하시고 2단 삼각함수는 일반과 호도법 그런 좀 개념이라던가 그래프 뭐 이런 거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3단원은 이거 일반하고 풀면 돼요. 자, 13번 역시나 등차인데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안 줘요. 괜찮아요. 구할 수 있겠지 뭐. 일반항 세우신 다음에 조건 뭐다? A4가 8이다. N자리에 4 대입하시면 아마 슬슬 눈에 익으실 거야. 약간 이런 볼로 계속 나옵니다. 외우면 괜찮아요. 다시 A3 더하기 A9가 얼마다? 4다. 자, 대입하시면 한번 암산해볼까 여러분들? A 두 개 나오잖아. 2A라고 쓸게요. 여기에 2D, 8D, 10D 나오겠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암산도 가능해져요. 그리고 두 개에 연립하시면 AD 구할 수 있겠네. 연립해서 AD 구하신 다음에 아까 그 문제죠. 이거 몇 번째 항이냐. 혜린아 몇 번이니? 1번. 다음 장. 다음 장에 유형 92번까지 풀면 딱 3개 남습니다. 자, 아까 했죠? 유형 92. 처음으로 뭐가 되는 부등식 관련 문제예요. 하나 더 해볼까? 15번 문제.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꼭 양수, 음수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메커니즘이 뭐야? 어떤 숫자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중근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쭉 그냥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거라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거 안 돼요. 10이었다가 뭐 100이었다가 마이너스 5였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 등차는요. 쭉 거진다 말이야. 혹은 쭉 자란다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일반님, 자, 이용해 보시면 승우 다들 풀어보셨나? 벌써? 몇 번 나와요?
다들 혹시 5번 나왔어요? 알면? 아 너무 쉽다. 자, 나 알았었나 봐. 36분인데 야, 이 페이스면 나쁘지 않은데요? 혹시 아직 여러분 괜찮으면 쉬었다 할까? 괜찮아요? 소미야? 일반인님 뭔가 믿음이 충만해지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105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등비수열 때도 요 순서로 배울 거니까 순서 기억하시고, 자, 위에 제목 보시면 특별히 등차 중항이라는 걸 한번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공간 있죠? 자, 어쩌면 저희가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중이에요. 제가 오른쪽에 한번 중요한 것만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일반항림이야. 이거는 필기 그냥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항림. 이거 어쩌면 이거 제일 중요해요. 대빵 중요해요. 별도 5만 개. 근데 두 번째로 하나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페이지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반항림만큼 매번 소환되진 않고요. 약간 특정 상황이면 이것도 한번 떠올리면 괜찮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위에 제목 등차 중항입니다. 자, 이게 일단 뭐냐면 사실 그냥 용어예요, 용어. 자, 어떤 용어냐면 뭐 여기를 한번 필기를 해보시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하나 만들어 볼까? 혹시 아이가 등차 수열을 아무거나 한 3개만 만들어 줄래? 한 3개만. 135. 아, 좋다. 135. 자, 135 등차지. 자, 복수해. 소미야, 이거 첫째 얼마? 공차 맞지? 그렇죠. 이제 일반화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일단은 등차 중앙은 보통 언제 떠올리냐면 이렇게 3개를 주고 딱 등차인데요. 이런 상황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 자,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용어 설명부터. 등차 중앙은요, 이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부를 때 등차 중앙이라고 해요. 누구예요? 어쩌면 1과 5의. 보통 3개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가 하나 있잖아. 용어 설명입니다. 이제 등차 중앙이 뭐예요? 이 중에서 항은 항인데 말 그대로 중항, 가운데 있는 친구의 이름이 등차 중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 이름도 가끔 물어봐. 이거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다시 등차 중앙은 3개 중에서 가운데 얘를 칭하는 이름이야. 그리고 정식 명칭은 1과 5의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 설명 먼저 드렸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기서 2번이 하나 중요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식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개가 등차다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이 1반응도 물론 가능할 때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1반응을 좀 못 쓰게 그냥 만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 그래서 이 관계식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 되게 너네가 아는 식이야. 사실은요. 어떤 식이냐면 결론부터 말해줄까? 요 3이 가운데 있죠. 혹시 얘랑 이거랑 같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 공식 이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식을 하나 뭐 암기라고 해야 되나? 써먹자는 거야. 자, 제가 지금 A, B, C가 아니라 숫자로 예를 드는 중이에요. 숫자로.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해경 저 오른쪽에 이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 중에 이거 약간 평균화한 거지. 사실 이번 문제에서는 평균보다는 혹시 여러분들 너네 중점이란 거 구할 때도 평균처럼 구하는 거 아세요? 우리 뭐 고1 때도 내분점별로 중점 나온 적도 있고 중점은 되게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자, 말로 해볼까? 혹시 여러분들 이 3이요 등차 수열이며 이 가운데 3은 1과 5의 중점이다. 이 말 맞아요? 어떻게 돼요? 아유라. 왜 맞아?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차이가 얼마야? 2잖아. 여기 차이가 얼마인데? 아니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잖아요. 얘 중점이잖아. 그래서 어쩌면 되게 당연하게 이 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쩌면 이 식이 등차 중앙 식이라고 암기를 하자는 거야.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죠. 이 등차 중앙은 첫 번째 언제 떠올리냐면 세 개를 주고 써줄 거 하나 더. 보통 이거는 쌤 3번 언제 써요?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등차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었어요. 약간 특별히 세 개가 딱 나오고 이거 등차인데요 그러면 이 등차 중앙이란 페이지를 조금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자랑을 할 정도는 아니야. 세 개가 딱 나왔다. 등차 중앙 쓰시면 되고 자 결론적으로 A, B, C가 등차 수열이며 가운데를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 암기할 관계식은 뭐다?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중점이니까. B가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이 식. 자, 관련 문제는요. 40번 문제 뭐 이런 거 풀 때. 자, 뭐 40번 같은 상황이 나오면 약간 제가 그 근계수 멘트 그런 것처럼 앞으로 뭐 3개가 등차다. 이 멘트가 나오면 약간 등차 중앙을 많이 써요. 약간 뭐 3개가 등차다.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이 문제가 등차 수열 일반항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항도 가능은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일반항님은 이 정도 푸는데 소환하기 좀 아쉽다는 거야. 이 정도는 뭐 그냥 일반항까지 갈 게 없다는 거지. 자, 어떻게 푼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3개가 등차 수열이래요. 자, 만약에 첫 번째 풀이 일반항으로 풀 수 없나요? 일반항도 가능은 해요. 왜? 여기가 첫째항, 여기가 둘째항, 여기가 셋째항인 거잖아. 그럼 저희가 현재 첫째항은 알고 있는 거잖아. 공차를 모르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D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저희가 셋째항을 알고 있으니까 N자리에다가 3 대입하시면 이게 셋째항 맞나? 이런 식으로 해서 D값 구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차가 5라는 말은 여기다가 5 더한 거니까 그럼 K는 되겠네. 그러니까 일반항도 가능해요. 근데 이 정도 푸는데 일반항님은 좀 아쉽다는 거야. 두 번째 풀입니다. 자, 뭐 하자? 방금 암기한 등차 중앙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승우야, 자, 등차 중앙 공식이 뭐라고? 누구는? 요거 3개로 말해볼게요. K는? 아, 그래.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쓰면 바로 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3개가 등차다 이렇게 나오면 등차 중앙을 좀 씁니다.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겠죠? 뭐 밑에 2개 너무 똑같은데? 자, 오른쪽에 47번 먼저 할까?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 등차 중앙 쓰라는 문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은 좀 구하기 애매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X가 들어있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일반항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가능은 해요, 얘도.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등차 중앙을 그냥 이용해서 식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중점 구하는 공식 중점. 양옆에 중점이랑 가운데 B랑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47번 문제.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그냥 뭐 가끔 이럴 때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따로 여기 있습니다. 자, 47번 문제. 1, 2x, 5x 플러스 1 이렇게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항도 좀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x가 들어있어요. 자, 어떻게 하죠? 방금 암기한 등차 중앙, 가운데를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얘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양옆의 평균, 양옆의 중점과 같다는 거예요. 자, 얘 풀어보시면 혜린아 x 얼마나? 네, 뭐 이렇게. 자, 왼쪽에 43번 가볼게요. 사실 이제 원래는 3개 할 때 쓰는 건데 사실 44번처럼 4개인 경우도 3개씩 3개씩 보시면 뭐 쓸 수 있긴 합니다. 자, 43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치, 원래는 이게 3개일 때 쓰는 문제긴 한데 그럼 너네가 3개씩 보면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오늘 그냥 수업 내용은 딱 하나 두 개만 기억해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 등차 중앙. 이 두 가지였습니다. 8y. 자, 같이 가볼게요. 선생님, 얘를 어떻게 해요? 4개인데요. 자, 4개여도 이렇게 3개씩 보시면 이거 등차 수열인 거잖아. 이 3개도. 3개씩 끌어보자는 거예요. 이 3개 가지고 등차 중앙식 써보겠습니다. x 5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3개로 하든 혹은 여기가 5라는 게 나오면 소미야, 얘 공차가 얼마예요? 그럼 여기다가 3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좀 여기는 숙제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써봐. 그러니까 꼭 뭐만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양한 루트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혹은 등차도 한 번 더 편하게 가세요. 자, 다음 장 오늘의 마지막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장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베이센에 안 풀었던 3가지 이용이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고 가시면 사실 뭐 저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금 구경만 하고 끝낼게요.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유형 7번, 8번이 나름의 유형 문제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해볼 시간 될까? 얘는 보통 약간 시켜보면 이렇게 쭉 잘 따라왔으면 한 절반은 맞추더라고요. 그냥 뭐 혹시나 일반항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다양한 풀이를 한번 보여는 드릴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풀이가 가능한데 잘 듣고 이해해 보세요. 고민해봐. 상황을 한번 밑에 한번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그러니까 5랑 65 사이에 3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3개를 넣었더니 5개가 등차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전략 세워볼 수 있겠지? 51번. 1분 뒤에 같이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막 사실은 그냥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수를 나열해 놓은 거야, 진짜로. 상상도 하시고, 나열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가지고 놀다 보면 뭔가가 돼요. 그리고 등차 수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은 처음 보지, 아까 말했잖아. 이런 상황은 많이 봤어요. 일정한 간격인 것들. 자, 제가 한번 여기 써볼게요. 5라는 수가 있고 65가 있는데 가운데에 3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3개를 넣었더니 이게 뭐다? 등차가 됐어요. 자, 마지막에 묻는 건 이 3개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2가지 풀이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요. 일반항 님. 그분은 정말 파워가 세. 일반항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예요. 간단하게. 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제일 처음에 쉬는 시간 전에 했던 좀 제가 좋아하는 필인데 저는 약간 이런 상황 나오면 바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편의상 이 수열의 이름을 제가 A라고 부를게요. A1, A2, A3, A4, A5라고 이름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그럼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필요한 게 첫째야. 은 나와 있는데 공차를 모르잖아. 모르면 D라고 쓰라는 거야. 대신에 이 문제를 이해했으면 우리가 이제 뭘 알고 있다? 5번째 항을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 그쵸? L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5번째 항을 저희가 알고 있다는 문제야. 아까 풀어본 적 있잖아. 이런 문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리고 자,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보시면 공차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나머지 것들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풀입니다. 자, 15 그냥 저는 더 할게요. 뭐 여기서 굳이 뭐 일반항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뭐 뜻 일정한 수를 더한 거잖아. 뜻으로 쭉 더하시면 되겠죠. 하나씩. 괜찮아요?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입니다. 이거
약간 알면 좋은 상식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까요? 이걸 좀 알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걸 일단 두 번째 풀이 설명 전에 약간 알면 좋은 상식 하나 필기해볼래? 이거 위에다가 숫자 한번 필기를 먼저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하나 예시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약간 숫자로 정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봐봐. 1, 3,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5, 7, 9, 11 등차 수열이죠. 자, 제가 지금 등차 수열 한 개를 써놓은 건데 자, 어떤 상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혹시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건 등차잖아요. 어떤 게 등차면 이게 가능하다?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다 쓰지 않고 한 칸씩 건너서 한번 얘네들만 써볼게요. 혹시 알나? 제가 지금 한 칸씩 건너서 쓴 건데 이것도 등차인가요? 어떤 등차수열이 있으면 그걸 약간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도 등차가 돼요. 대신에 승우야, 얘는 공차가 얼마였어? 공차가? 얘는 공차가 얼마야? 그러니까 공차가 2배가 된 거야.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상식 이 상식이야. 한 번 더 해볼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미야. 자, 1, 7, 13, 그 다음 뭐지? 19인가? 그 19. 제가 이것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소미야, 이것도 혹시 등차인가? 네. 자, 대신에 공차가 6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차는 확실히 느는데 자, 어떤 상식이다? 어쩌면 어떤 수열이 등차면 좀 일정한 간격으로 뽑은 것도 새로운 등차가 돼요. 물론 공차는 바뀌지만 이해돼? 자, 이 말을 왜 한다고? 자, 이 문제의 다른 풀입니다. 다른 풀. 여기만 지울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운데에 3개를 넣었고 이게 등차라고 써있지. 방금 말한 이 상식을 이용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알나? 이렇게 3개를 뽑은 것도 등차인가? 이것도 등차예요. 여기서 방금 앞장에서 배운 등차 중앙을 한번 쓸 수가 있어요. 3개가 등차니까. 가운데 있는 네모는 양옆의 평균과 똑같죠. 가운데 얘를 먼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식을 이용하시면. 그리고 한 번 더 등차 중앙 쓰면 이제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풀이도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네. 다음 이번 유형은 가운데 몇 개를 넣었더니 등차예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밑에 자 50 밑에 거 너무 똑같고요. 53번도 똑같긴 하네. 이거 다른 책 가봐. 여기 너무 재미가 없다. 다른 책에 가서 요거 하나만 더 해보세요. 자, 지금 54분입니다. 한 10분, 15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자, 158쪽 가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유형 93번부터 다음 장까지야.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좀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자, 93번에 있는 요거죠. 가운데 몇 개를 넣었더니 등차던데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8번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 문제는 가운데 n개를 넣었어요. n개를. n개란 게 뭐 몇 개를 넣었더니 등차가 되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몇 개 넣었더니. 대신에 이제 약간 왔다 갔다 문제. 공차를 알려줘요. 공차가 1입니다. 어떻게 풀까요? 그러니까 가운데 몇 개를 넣었더니 등차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림으로 얘기하세요.
18번이지. 마이너스 2 A1, A2, A3, AN 19. 자, 요렇게 가운데 n개를 넣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 등차더라. 요게 등차더라. 그리고 하나 더, 이 친구의 공차가 1이더라. 뭐 요렇게 알려주고 그때 n값 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몇 개 나왔는지. 자, 한번 가볼까? 자, 아까 제가 말한 일반항으로 풀어볼 건데, 자, 하나 표기법만 알려줄게. 너네 위에다가 혹시 이렇게 쓴 친구 있나? 제가 오늘 약간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필기예요. 항 위에 쭉 번호 쓰는 필기. 근데 이번 문제는 주의할 게 현재 A를 쓰고 있잖아. 어떻게 A라는 건 지금 여기 가운데 넣은 게 A라는 수열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굳이 쓸 친구들은 A가 아니라 다른 문자, 뭐 B라던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수열의 이름을 제가 BN이라고 두고 위에다가 B1, B2, B3, B4 이렇게 쭉 한번 써보자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필기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 주의할 일. 자, 질문. 혹시 소미야, 그 여기 위에는 B 뭐라고 써야 되지? 자, BN 맞나? 아마 밑에가 AN이라 B에 쓴 것 같은데, 참고로 요 자리가 몇 번째 자리거든요. 얘 정말 N번째 맞아요? 아연아? 혹시 뭐라고 써야 되지? 혹시 이거랑 말 동의하세요? 자, 잘 봐, 소미야. 여기까지 이제 N개지. A1부터 여기까지 N개인데, 맨 앞에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이걸 따로 세야 돼요. 여기도 한 개야. 여기는 실제로 n 플러스 1개예요. 여기는 n이지만 이 수열 입장에서는 n 플러스 1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맨 마지막에 19는 n 플러스 2번째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먼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아는 거랑 모르는 걸 체크를 해야 돼. 현재 자, 이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은 알고 있잖아. 자, 했나? 첫째 항 얼마예요? 요게 지금 첫째 항이죠. 근데 이 문제가 공차까지 알려준 바람에 사실 BN이 완성이네요. 그냥 BN이. 그럼 저 BN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공차 맞나? 요게 이제 BN이라는 요 친구의 이제 일반항 구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n값 구하시려면 저희가 아는 마지막 내용, 이제 요거랑 만나셔야 돼요. n 플러스 2번째가 19잖아. 쌤 이거 어떻게 구해요? 너네 작년도에 합성 배웠지? 그냥 합성하듯이 여기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2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수열은 함수다라고. 사실 함수랑 다를 게 없잖아. 그냥 뭐 자판기인데. 함수는 자판기 아닌가요? 실제로 파고들면 원래 수열도 함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2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대입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게 이제 19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n값까지 구할 수가 있구나. 그런 식의 풀이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답만 쓰지 말고 한번 감상하셔야 되겠게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AN이라는 문자를 쓰고 있어요. 위에다가 쓰실 친구는 AN이라고 쓰면 안 돼요. 다른 문자, BN이라던가 다른 걸 써줘야 돼.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필기인데 B1이라고 해서 B1, B2, B3부터 쭉 써본 거야.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가 BN이 아니에요. 여기부터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n 플러스 1개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 마지막에 n 플러스 2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번 문제 저희가 첫째 항 여기 알고 있죠? 공차가 나와 있는 문제라서 B의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B에.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 친구. 그러니까 보통 뭔가가 없으면 뭔가를 더 준다는 거야.
마지막 칸과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 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저희 날성 가볼게. 자, 마지막 딱 한 개 남은 유형. 한 개 남은 유형까지만 소개드리고 집에 갈게요. 자, 106쪽입니다. 자, 이어 8번. 자, 54번 문제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실 지금 페이지는 유형 문제예요. 그냥 이제 유형이란 말은 그냥 통째로 외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푼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외우라고 해서 정말로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 한두 개 다니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야 한 달 지나도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좀 탁 하면 기억 탁 난단 말이지. 자, 54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54, 55 두 개를 같이 보시면 그냥 이런 걸 주는 문제가 있어요. 약간 이런 상태로. 자, 한번 필기 한번 해보시고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세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힌트. 그러니까 힌트를 몇 개 줘요. 이거 등차예요. 얘네들이. 세 개가 등차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힌트. 자, 세 수를 더했더니 어쩌면 세 개를 더했더니 합이 얼마냐면 30이고요. 다시 세 개를 곱했더니 곱한 게 190이더라. 이렇게 세 가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 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의 아이디어 위에 필기 볼래? 너네 옛날에 배운 것 중에 사실은 이 문제는 아닌데 이거랑 정말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등차수열 문제예요. 혹시 위에다가 이거 필기하는 볼래? 아마 작년도에도 이 문장 봤던 거 기억나? 우리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가끔은 연속하는 뭐 세 홀수. 중학생 때 활용해서 이 문장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혹시 오랜만인데 혜린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 나왔을 때 우리 이 세 개를 혹시 어떻게 뒀는지 기억나세요? 약간 두는 방식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두게? 아, 지금 이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저보세요. 혹시 이거 말고 가운데를 A라고 두면 혹시 아연아 왼쪽은 뭐라고 쓰면 돼? 오른쪽은? 이렇게 뒀던 거 기억나? 아까 아마 그 당시 이렇게 두라고 뭐 좀 배운 적 있을 건데 한 번 더. 자, 혹시 승우야 연속하는 세 홀수래요. 얘 뭐라고 두면 좋은 줄 아세요? 가운데를 A라고 두면 왼쪽은 오른쪽은 나랑 했잖아. 이런 거 두는 거. 자, 이 말 왜 한다? 잘 봐. 혹시 여러분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거 소미야 등차 수열이지 아니게? 공차가 얼마? 공차 1. 다시 연속하는 세 홀수 혹시 알아요? 등차 수열인가? 공차가 얼마지? 어차피 이번 문제는 여기서 착안해서 비슷하게 두는 걸로 시작할 거예요. 어쩌면요 이번 문제는 연속하는 세 등차 수열인데 사실 이때도 이제 이게 등차 수열이야. 지금 보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둘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입부를 약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바로 가볼까요? 자, 등차 수열이니까 보통 세 개가 나오면 가운데를 A라고 줍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 1과 2가 공차거든요. 그러니까 공차만큼 빼주고 더하는 거잖아. 저희부터 공차를 D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빼기 D, 오른쪽에 더하기 D. 얘를 참고하시면 그냥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둘 다. 요거 관련 문제. 한번 그 다음에는 시키는 거 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계산 문제 해보시면 좀 예뻐집니다. 특히 아까 이제 혜리가 말한 사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두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 혜리가 이렇게 두면요 3개 더한 거 뭐라? 3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특히 이 문제가 특징이 합을 보통 줘요. 보통 합이 예뻐지게 둬야 돼요. 합이 예뻐지게. 다시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두면 합이 일단 안 예뻐. 그럼 너네가 더 어렵게 연립을 해야 돼요. 두 식을. 그러니까 결국은 연립하는 문제다. 식 2개니까. 문자가 2개인데.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합이 예뻐지게 두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두는 거. 그래서 아는 게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죠? 좀 도와드릴까? 3개 더하시면요. 여기 3A가 나와서 되게 예뻐요. 합이 예뻐요. 자, A가 10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그 다음에 A가 나온 상태에서 곱하기를 하면 곱하기도 예뻐요. 왠 줄 알아? 혹시 소미야, 이거 되게 곱한 거 이거 뭐죠? 합차예요. 자, 이 문제가 약간 그렇게 이어가는 이렇게 합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이항에서 정리해보시면 D제곱이 81 나오잖아요. 선생님 선택의 순간에 뭐 골라야 돼요? 둘 다 가볼까? 2가지 나오지. 근데 이 문제는요 한번 둘 다 해보시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9라고 치면요 아연아 3개 한번 나열해볼래? 뭐 나와요? 1, 9, 19인가? 안 돼. 1, 10 뭐지? 이렇게 나오지. 또는 자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를 마이너스 9로 가시면요 혜리나 뭐 나와요? 이거는 맨 앞에 1이 아닐 건데 맨 앞에가 A 빼기 D잖아요. 제가 맨 앞에 뭐 나와요? 소미야? 그 다음에 무슨 차이야? 정리되는 순서 차이가 사실은요.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뭐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수를 찾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이거를 구분할 거라면 뭐 오름차순 뭐 그런 말도 쓸 수는 있긴 하겠죠. 굳이 말하자면. 그럼 이해돼? 그러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등차를 이루는 세수가 나오면 이렇게 둘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시킹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위에 보라 색깔 보여? 거기에 올라가시면 지금 했던 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 더 별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시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가끔 그러니까 저희 베이스에 이 문제가 있어요. 4개의 숫자가 등차다라는 문제가 있어. 이럴 때는요 하나 외우겠습니다. 4개가 등차일 때는 그 책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게 둡니다. 보통은요. 어떻게? 자, 4개는요. 적으세요. 4개는 방금처럼 가운데를 A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봐봐. 너네가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 혹시 승우야 합이 예쁠까? 이게 살아남잖아요. 이게 안 지워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메커니즘을 합이 예쁘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등차인데 합이 예쁘게 둘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위에 써 있는 그 방법이야. 그래서 4개가 나오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한 개를 A라고 안 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요. 위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왜 이렇게 한다고? 자, 먼저 확인부터 할까? 혹시 이거 아연아, 이거 등차 수열이게 아니게? 일단은 등차가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니까. 등차게요, 아니게요? 즉,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거 맞나? 혹시 그 숫자가 얼마예요? 2D. 그러니까 너네의 고정관념이야. 꼭 D가 아니면 괜찮아. 2D를 더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차 맞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두면, 자, 소미야, 합이 얼마게? 이게 합이 예뻐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게 약간 바뀌면 뭐 4수 혹은 5수 좀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럴 때 항상 범위가 합을 예쁘게 둬야 돼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건 어때? 자, 한번 밑에 혹시 위에 공간 있나? 5개
6개가 등차래요. 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응용되면 좀 어려운 측면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꼭 3개, 4개가 아니라 5개, 6개. 근데 보통은 합이 예쁘게 돼요. 그러니까 합이 보통은 D가 다 지워지게끔 둔다는 거야. 혹시 이 경우는요, 혜린아, 어떻게 좀 되는지 아시겠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송영 씨,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아까 3개랑 똑같아요. 가운데 A. 이렇게. 느낌 와? 사실 약간 정리하자면 이게 3개든 5개든 7개든 홀수개는 이렇게 돼요, 보통. 홀수는 가운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말 나온 김에 혹시 6개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두는 것만 하고. 6개는 어떻게 된대요? 다시 보니? 자, 6개는 어떻게 될까요? 자, 6개는요, 요 4개짜리에서 양옆에 하나씩만 더 붙이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4개짜리 이거 일단 외울게요. 4개는 보통 가운데를 A라고 둘 수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거든요. 잠깐 이렇게 비스듬하게 둔다는 거야. 여기다가 아연아 오른쪽에 뭐 붙이면 돼? 왼쪽은요? 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일반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외우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되고 도입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그냥 시키는 거 합곱 부동 시키거든요. 예뻐집니다. 아시겠죠? 저희 다른 책 한번 구경만 할게요. 159쪽. 지금 했던 거 여기 다 똑같이 나오니까 한번 계산을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보세요. 자, 159쪽 가시면 유형 94번은 등차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보통 3개를 주고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나오면 등차 중앙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유형 95번이 지금 했던 그 유형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세수의 합과 곱 이렇게 나오면 위에처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24번 문제는 4개의 합과 곱 요게 이제 저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이 예뻐지게 두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밑에 25번 빼세요. 이거는 제가 고1 때도 뺐던 문제라 지금도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아닌 내용을 좀 건드려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계수 좀 푸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좀 짧은 시간에 등차 수열 거의 한 70%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 오시면 등차 끝내드릴게요. 아예. 그리고 등비는 이제 한 1.3배속으로 가볼게요.